여러분, 혹시 코로나 이제 끝났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임도 자유롭게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30년간 감염 질환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달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70대 초반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보호자분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할머니가 3년 전에 코로나 한 번 걸렸었는데 그때는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그것도 폐렴까지 온 상태였죠. 할머니,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셨죠? 보호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다들 안 쓰길래.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보름을 사투를 벌이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산소통 없이는 걷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심하죠.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모임도 자유롭게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 환자 중 절반이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요. 한 번 걸렸으니까 다시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재감염이 더 무서워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최근 석 달 사이 코로나 환자가 5배 증가했어요. 특히 65세 이상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실체, 그리고 재감염이 더 위험한 이유, 특히 한 번 걸렸다고 방심하면 정말 큰일 나요. 끝까지 들으시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조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선생님, 코로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주변에 아무도 안 걸리던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난달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요. 감기약 좀 주세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할아버지,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볼까요? 에이, 코로나요?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전 3년 전에 한 번 걸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안 걸렸어요. 면역 생겼을 거예요. 제가 검사를 권했더니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코로나 양성.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이미 걸렸었는데요. 그럼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한 번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요. 천만에요. 코로나는 몇 번이고 걸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재감염이 첫 감염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다시 유행할까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3년 전 바이러스랑 지금 바이러스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3년 전에 생긴 면역이 지금은 소용없어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년까지 건강하셨어요. 코로나도 2년 전에 한 번 가볍게 앓고 지나가셨고요. 선생님, 전 이제 괜찮아요. 면역도 생겼고 백신도 맞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기침도 심하고 숨도 차고요. 가족들이 그냥 감기겠지 하고 집에서 쉬게 하셨대요. 사흘 후 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땐 이미 폐렴이 심하게 온 상태였어요. 코로나 재감염이었죠.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작년엔 가볍게 지나갔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심한가요? 보호자분이 물으셨어요. 바로 이게 재감염의 무서운 점이에요. 재감염은 첫 감염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석 달 사이 코로나 환자가 5배 증가했어요. 특히 병원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중 70%가 재감염 환자예요. 더 무서운 건 사망자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코로나로 100명 넘게 돌아가셨어요.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에요. 한 번 걸렸다고 방심했다가 재감염돼서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평생 코로나 조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네, 맞아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야 해요. 코로나는 독감처럼 매년 유행할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겨울이 위험해요. 지금 다시 유행하는 이유가 날씨가 추워져서예요. 추우면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니까 전파가 쉬워지죠. 여러분, 지금 기침하고 열나세요? 그냥 감기겠지 하지 마세요. 코로나일 수 있어요. 특히 한 번 걸렸던 분들 더 조심하세요. 재감염이 첫 감염보다 더 무서워요. 선생님,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는 예전이랑 뭐가 달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이 달라요. 3년 전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기억하세요? 그때는 델타 변이였어요. 정말 독했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왔어요. 델타보다는 약했지만 전염력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JN, 1KP, 2KP, 3. 이름도 복잡하죠? 이 변이들은 예전 변이보다 더 교묘해요. 첫째,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백신 맞고 생긴 면역을 피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걸려서 생긴 자연 면역도 피해가요. 그래서 재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분이 계셨어요. 백신 4번 맞으셨대요. 코로나도 한 번 걸렸었고요. 선생님, 저는 백신도 맞았고 한 번 걸렸으니까 이제 안전하죠? 그런데 재감염 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백신도 맞았는데. 맞아요. 백신 맞아도 한 번 걸려도 재감염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새 변이가 교묘하다는 거죠. 둘째, 증상이 다양해요. 예전엔 열, 기침, 폐렴이 주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사, 두통, 근육통, 피로감, 감기나 장염이랑 헷갈리는 증상이 많아요. 지난주 60대 초반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사흘 전부터 설사가 멈추지 않아요. 장염인 것 같아요. 검사해보니 코로나였어요. 열도 기침도 없었는데요. 선생님, 코로나는 기침 나는 병 아닌가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변이는 증상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코로나인 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요. 셋째, 전염력이 여전히 강해요. 델타나 초기 오미크론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전염력이 세요. 한 명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걸릴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가족 4명이 다 걸려서 오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걸리셨는데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지냈대요. 일주일 만에 할머니, 아들, 며느리까지 다 감염됐어요. 넷째, 장기 후유증이 문제예요. 롱 코비드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앓고 나서도 몇 달씩 증상이 가는 거예요. 피로, 기침, 숨참, 브레인 포그. 이런 증상이 석 달,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가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반년 전에 코로나 걸리셨는데 지금도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차대요. 선생님, 코로나는 나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롱 코비드예요. 특히 재감염되면 롱 코비드 위험이 더 높아져요. 첫 감염 때는 가볍게 지나갔어도 재감염 후엔 롱 코비드가 올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다섯째, 치료제가 제한적이에요. 팍스로비드라는 먹는 치료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 먹는 사람, 신장 나쁜 사람은 못 써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치료제도 제한적이고 백신 효과도 완벽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지금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 강함, 증상이 다양해서 헷갈림, 전염력, 여전히 강함, 롱 코비드 위험, 치료제 제한적, 그래서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선생님, 전 작년에 걸렸을 땐 가볍게 지나갔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심한가요? 70대 중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감염과 재감염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노년층은 재감염이 훨씬 위험해요. 왜일까요? 첫째, 면역력이 더 약해져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면역력이 많이 소진됐어요. 그게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2년 전 첫 감염 때는 집에서 일주일 쉬고 나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재감염됐을 때는 바로 중환자실이었어요. 선생님, 똑같은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 회복이 느려요. 첫 감염으로 손상된 면역 시스템이 아직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재감염되면 몸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둘째, 첫 감염 때 생긴 장기 손상이 문제예요. 코로나는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신장, 혈관, 여러 장기를 공격해요. 첫 감염 때 이 장기들이 이미 손상됐어요. 70대 후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년 첫 감염 때 폐렴이 살짝 왔었대요. 치료하고 나았는데 폐에 흉터가 좀 남았어요. 올해 재감염됐을 때는 그 흉터 부위의 폐렴이 훨씬 심하게 왔어요. 선생님, 작년 코로나가 완전히 낫지 않았던 건가요?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아도 장기 안에 미세한 손상이 남아 있어요. 재감염되면 그 부위부터 악화되는 거죠. 셋째, 만성질환이 악화돼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첫 감염 때도 이런 질환이 악화됐을 거예요. 그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감염되면 훨씬 더 악화돼요. 60대 중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뇨가 있으셨는데 작년 첫 감염 때 혈당이 확 올랐었대요. 약 조절해서 다시 안정시켰는데 올해 재감염됐을 때는 혈당이 폭등해서 당뇨 합병증까지 왔어요. 선생님, 당뇨약 잘 먹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당뇨를 악화시키거든요. 재감염되면 더 심하게 악화돼요.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거죠. 넷째, 심리적 방심이 문제예요. 나 한 번 걸렸었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조심을 안 해요. 7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년 첫 감염 때 가볍게 지나가셨대요. 선생님, 전 코로나 잘 견디는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셨대요. 재감염됐을 때는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번엔 이렇게 심한가요? 작년엔 괜찮았는데 바로 방심이 문제였어요. 조심했다면 감염 안 됐을 거예요. 다섯째, 영양 상태가 더 나빠져 있어요. 첫 감염 때 입맛 떨어져서 잘 못 드셨죠? 체중도 빠지고요. 그 상태가 완전히 회복 안 된 채로 재감염되면 회복이 훨씬 느려요.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작년 첫 감염 후 체중이 5kg 빠졌는데 아직도 회복 안 됐대요. 올해 재감염됐을 때는 회복이 정말 느렸어요. 석 달이 걸렸어요.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재감염된 노년층의 입원율이 첫 감염보다 2배 높아요. 중환자실 입원율은 3배예요. 사망률도 높고요. 재감염이 첫 감염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60대 이상이시고 한 번 걸렸던 분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나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감염이 더 무서워요. 선생님, 재감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재감염도 예방할 수 있어요. 5가지만 지키면 90% 막을 수 있어요. 첫째, 백신 부스터샷이에요. 선생님, 전 백신 다 맞았는데요? 언제 맞으셨어요? 1년 전? 2년 전? 그럼 지금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백신 효과는 6개월 정도 가요. 1년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해요. 독감 예방접종 매년 맞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선생님, 전 백신 3번 맞았어요. 충분하죠? 할머니, 마지막에 언제 맞으셨어요? 2년 전이요. 그럼 지금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올해 나온 새 백신은 최신 변이에 맞춰져 있어요. 꼭 맞으세요. 특히 65세 이상,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필수예요. 재감염 위험을 70% 줄여줘요. 백신 맞으면 무조건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훨씬 가벼워요. 입원할 정도로 심해지는 걸 90% 막아줘요. 그래서 꼭 맞아야 해요. 둘째, 마스크 착용이에요. 아직도 마스크요? 네. 특히 실내, 사람 많은 곳에서는 꼭 쓰세요. 지하철, 버스, 병원,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는 필수예요.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마스크 씁니다. 환자 보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위험한 곳에선 꼭 써야 해요. 특히 한 번 걸렸던 분들은요.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작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이제 괜찮다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셨대요. 그러다 재감염됐어요. 교회에서 감염됐대요. 선생님, 마스크 하나만 썼어도. 맞아요. 마스크만 써도 재감염 위험을 50% 줄일 수 있어요. 특히 KF94 같은 좋은 마스크는 80%까지 막아줘요. 셋째, 손 씻기와 환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꼭 씻으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만 잘 씻어도 바이러스 전파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환기도 정말 중요해요. 겨울이라 춥다고 창문 꽁꽁 닫아두지 마세요.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환기하세요. 바이러스 농도를 확 낮출 수 있어요. 넷째, 면역력 키우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세요. 특히 재감염된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회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 많이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맵기 손바닥 크기만큼요. 비타민도 중요해요. 과일, 채소 매일 드시고요. 특히 비타민 D는 코로나 예방에 좋아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재감염 위험도 높아지고요. 다섯째, 조심스러운 생활이에요.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요.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모임도 줄이세요. 특히 요즘처럼 재유행 시기엔 더 조심해야 해요. 꼭 가야 하는 모임만 가세요. 실내 모임보다는 야외 모임이 낫고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지 마세요. 정리할게요. 매년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환기, 면역력 키우기, 조심스러운 생활. 이 5가지만 지키면 재감염을 90% 막을 수 있어요. 선생님, 코로나 증상이 생기면 언제 병원 가야 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은 증상 생기면 바로 검사하세요. 특히 재감염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요. 첫 감염 때는 가볍게 지나갔어도 재감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빨리 치료받아야 해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야 할까요? 열, 기침, 인후통. 이건 기본이고요. 요즘 변이는 증상이 다양해요. 설사, 두통, 근육통, 극심한 피로. 이런 것도 코로나일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선생님, 사흘 전부터 너무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감기약 먹어도 안 나아요. 검사해보니 코로나였어요. 열도 기침도 없었는데 코로나예요? 네. 요즘 변이는 증상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해야 해요. 특히 한 번 걸렸던 분들은요. 자가 검사 키트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양성 나오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음성이 나와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세요.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60대 이상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받아야 해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 치료제는 증상 시작 후 5일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빨리 먹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빨리 병원 가는 게 중요해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증상 시작하고 이틀 만에 병원 오셨어요. 바로 팍스로비드 처방해 드렸어요. 사흘 만에 증상이 확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반대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 넘게 집에서 버티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땐 이미 폐렴이 와 있어요. 치료제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빨리 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재감염됐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첫째, 첫 번째 때 가볍게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재감염은 다를 수 있어요. 더 심할 수 있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둘째, 해열제 과다 복용 금지. 열 난다고 계속 먹지 마세요. 간 손상 올 수 있어요. 정해진 용량, 정해진 시간 간격 꼭 지키세요. 셋째,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나 한 번 걸렸었는데 그때 괜찮았어 하지 마세요. 재감염은 회복이 더 느려요. 최소 일주일은 푹 쉬세요. 넷째, 가족한테 옮기지 않기.
이미 우리 가족 다 걸렸었잖아 하지 마세요. 가족도 재감염 될 수 있어요. 방에서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환기 자주 하세요. 정리할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가 검사. 양성 나오면 즉시 병원. 특히 60대 이상은 빨리 치료. 절대 방심하지 말기. 이것만 지켜도 재감염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선생님, 코로나는 나았는데 왜 아직도 숨이 차고 피곤한가요? 70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코로나 앓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요. 이게 바로 롱코비드예요. 롱코비드가 뭐냐고요? 코로나 급성기는 지났는데 증상이 석 달, 6개월, 심지어 1년 넘게 가는 거예요. 피로, 기침, 숨참, 브레인포그, 근육통. 다양한 증상이 계속돼요. 특히 재감염 후 롱코비드가 더 잘 와요. 첫 감염 때는 롱코비드 안 왔어도 재감염 후에는 올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2년 전 첫 감염 때는 2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올해 재감염 후에는 석 달이 지났는데도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차대요. 선생님, 왜 이번엔 이렇게 오래 가나요? 첫 번째 때는 금방 나았는데. 재감염은 장기 손상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첫 감염 때 생긴 미세 손상 위에 또 손상이 생기는 거죠. 가장 흔한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예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몇 달씩 가요. 둘째는 숨참이에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폐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특히 재감염 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요. 셋째는 브레인 포그예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요. 선생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7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재감염 후 브레인 포그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치매 온 건 아니겠죠? 검사해보니 치매는 아니었어요. 롱코비드였죠. 다행히 6개월 후엔 좋아지셨어요. 넷째는 심장 문제예요. 가슴 두근거림, 흉통, 숨참. 코로나가 심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심장병 있는 분들은 재감염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다섯째는 관절통, 근육통이에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도 롱코비드 증상 중 하나예요. 그럼 롱코비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안타깝게도 특별한 치료법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해요. 롱코비드 예방하려면 첫째, 재감염 안 되는 게 최선이에요.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세요. 재감염 안 되면 롱코비드도 없어요. 둘째, 재감염돼도 빨리 치료받으면 롱코비드 위험이 줄어요.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 빨리 먹으면 롱코비드 위험이 30% 감소해요. 셋째, 충분히 쉬세요. 코로나 앓고 나서 바로 일하지 마세요. 최소 2주일은 쉬면서 회복하세요. 무리하면 롱코비드 올 수 있어요. 넷째, 영양 섭취 잘하세요. 단백질, 비타민 충분히 드세요. 회복에 도움이 돼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다섯째, 가벼운 운동 시작하세요. 완전히 나은 후에요. 산책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운동량 늘리세요. 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롱코비드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일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돼요. 특히 재감염 후 롱코비드는 더 심하고 더 오래 가요. 절대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석 달 사이에 환자가 5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재감염이에요.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다? 천만에요. 재감염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지금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는 우리 면역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백신 맞았어도 한 번 걸렸어도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증상도 너무 다양해서 감기나 장염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전염력은 여전히 강하고 롱코비드 위험은 더 높아졌어요. 왜 재감염이 더 위험할까요? 첫 감염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미 많이 약해졌어요. 장기에도 미세한 손상이 남아있고요. 만성 질환도 악화되기 쉬워요.
무엇보다 나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하다가 늦게 병원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매년 부스터샷 꼭 맞으세요. 사람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세요. 손 자주 씻고 환기 자주 하세요. 잘 먹고 잘 자면서 면역력 키우세요. 그리고 모임 줄이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자가 검사해 보세요. 양성 나오면 즉시 병원 가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더더욱 빨리 가셔야 해요. 증상 시작하고 5일 안에 치료제 먹으면 훨씬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절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롱 코비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코로나 나은 후에도 몇 달, 심지어 1년까지 피로하고 숨차고 머리멍한 증상이 계속될 수 있어요. 특히 재감염 후에 이런 후유증이 더 잘 와요. 예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침하고 피곤하세요? 그냥 감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코로나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자가 검사해 보세요. 양성 나오면 바로 병원 가시고요. 주변에 한 번 걸렸던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나 한 번 걸렸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재감염이 더 무섭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백신 언제 맞으셨어요? 1년 넘었으면 지금 당장 부스터샷 맞으러 가세요. 특히 65세 이상은 무료니까 꼭 맞으시고요. 마스크요? 네, 다시 쓰셔야 해요. 다들 안 쓰는데 나만 쓰기 창피해 이러지 마세요. 중환자실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코로나 재감염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이번 겨울 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